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센입니다.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단계평가 3단계 구술시험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 지난 시간에 3단계 필기시험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은 구술시험입니다. 자, 단계평가는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단계까지만 보는 게 단계평가예요. 그러면 4단계는, 자, 4단계는 뭘까요? 4단계는 단계평가라고 말하지 않고 중간평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와 이제 나중에 심화과정은 6단계까지 있습니다. 6단계는 종합평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계평가 3단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구술은요, 말하기인데요. 말하기 문제는 5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여서 말합니다. 보고 읽어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 요번에는 이제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요. 짤막한 글을 보여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보고 질문에 답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은요, 첫 번째 소리 내어 읽기를 하죠. 발음을 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내용 파악하기고, 세 번째 자신이 말하기. 여기서 읽기, 뭐, 듣기, 뭐, 말하기, 이런 식으로 읽기, 듣기, 말하기 합니다. 자, 그럼 4번과 5번은요,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앞에 본 지문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문장에서 세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쉬거나 취미를 즐겨요. 한국 사람들이 주말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쉬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에요. 자, 끊었으면 다음 친구 읽습니다. 한 사람이 모두 읽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요. 그리고 영화나 연극을 보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럼 다음 친구 있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운동을 해요. 다 읽었으면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쉬거나 취미를 즐겨요. 한국 사람들이 주말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쉬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에요. 다음으로는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을 검색해요. 다음, 그리고 영화나 연극을 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대5 방식이라서 혼자 읽는 게 아니라 5명의 학생들이 이 지문을 한 2번 정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요 지문에서 내용은 머릿속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다 읽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읽을 때는 자, 발음이라든가 띄어 읽기 어색하지 않은지 듣고 그거를 점수를 줍니다.
자, 다음 2번 바로 질문. 지문을 보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친구 질문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답은 여기 지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이 주말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있죠? 쉬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에요. 요거 대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어는 살짝 바뀌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단어만 여기만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주말 활동이 뭐예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게 뭐냐면 두 번째란 뜻이에요. 처음으로, 제일 먼저, 그럼 여기에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으로는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친구.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를 하는 것 외에 한국 사람이 어떤 주말 활동을 해요? 라고 있죠. 그럼 바로 있겠죠. 영화나 연극을 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명의 친구가 있죠. 3명은 말했는데 아직 2명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3개 중에 선택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지문의 내용을 찾아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문제가 끝나게 되면, 자, 3번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해요. 라고 했는데, 자, 3번은요, 앞에 1번과 2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는 거에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 3번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앞에 이야기가 연결됐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친구부터 말합니다. 1번 씨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고향, 1번 씨의 고향 사람들은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자, 선생님은 알 수가 없어요. 고향 나라가 베트남이 될 수 있고, 중국이 될 수 있고, 스리랑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고향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고향 사람들은 주말에 주로 축구를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장에서 즐겁게 축구를 합니다. 처럼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친구 이름을 부를 거예요. 땡땡 씨는 주말에 무엇을 해요? 왜 그 활동을 해요? 질문이 두 개가 돼요. 그럼 두 개 모두 대답하셔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말에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이렇게 해서 이유와 함께 모두 말해야 돼요. 다른 말을 하고 싶으면 저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왜 그런지 질문 두 개를 모두 대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친구. 씨가 가장 좋아하는 주말 활동은 뭐예요? 왜 좋아해요? 그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주말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면 돼요. 지금 말하기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말을 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면 돼요. 생각이 나지 않는 걸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등산을 좋아해요? 아니면 요리 만들기 좋아해요? 아니면 운동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다양한
그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하면 돼요. 자, 제가 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말 활동은 게임입니다. 자, 평일에는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게임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하고 똑같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말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하기라고 얘기했죠. 자, 그림을 보여주고 문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림만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하겠습니다. 배가 아프면 가, 다 중에서, 자, 그런데 제가 가, 다라고 얘기했으면 가고 다가 아니에요. 가, 나, 다 모두를 말합니다. 자, 배가 아프면 가에서 다 중에서 어디에 가요? 그곳은 어디인가요? 자, 그럼 배가 아프면 어디를 갈까요? 그럼 가, 나, 다 중에서 어딜 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배가 아프면 가에 갑니다. 이곳은 내과입니다.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면 어디에 가요? 내과에 갑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어딜 갈까요? 가고요. 병원의 이름은 내과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에는 어떤 사람이 가요? 그곳은 어디인가요? 이것도 질문이 두 개가 되죠. 두 개 모두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는 어떤 사람이 가요? 자, 어떤 사람이 갈까요? 누가 갈까요? 어른이 갈까요? 어린이가 갑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가요? 혹은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곳은 자, 어린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아과 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다에는 어떤 사람이 가요? 그곳은 어디인가요? 자, 다 그림 볼까요? 다는 어떤 사람이 가죠? 자, 일단은 이가 아픈 사람이 가요, 갑니다. 그곳은 어디인가요? 이건 바꾸면 되죠? 이건 어디죠? 치과입니다. 자, 우리가 아요, 어요로 대답해도 좋고요. 갑니다, 입니다로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요, 이렇게 지문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대답을 하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자, 한국의 국경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계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 일본의 국경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여기 단어는 모두 가르쳐 줬죠. 그죠? 이 단어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야. 제헌절 7월 17일 헌법을 만들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단어를 갖고 말하는 것처럼 대화로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의 국경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1번. 국경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1번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단어는 다 주었죠? 그걸 살짝 그냥 읽는 것. 제헌절 7월 17일 헌법을 만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을 만들어요. 대화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의 국경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2번이면 이거죠. 2번의 광복절은 8월 15일입니다. 이 날은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지금 합니다. 제가 먼저 광복절은 8월 15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야죠. 광복절은 나라를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 단어를 갖고 그냥 이야기를 만들면 됩니다. 자, 3번의 국경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3번,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서 되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제 조금 바꿀게요.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자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말하는지에 따라 점수는 높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번 제헌절 7월 17일 헌법을 만들다 이렇게 말한 친구는 점수가 몇 점 줘야 될까요? 5점 중에 2점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제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 점 줄까요? 4점에서 5점을 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필기시험 문제하고 말하기, 구술시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잘 해야 돼요. 그럼 잘 하려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날지를 알아야 공부를 하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필기 시험이나 말하기 시험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미리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단계 평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자료는요. 우리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하는 사이트가 있죠. 사회통합 정보망. 우리 친구들 소시넷 알죠? 소시넷. 우리 친구들은 모두 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이 되죠. 아이디, 패스워드 다 있어요. 이거 없어도 들어갑니다. 사회통합 정보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면 단계 평가라고 하는 문제가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사회통합 정보망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다 출력할 수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단계평가 보기 전에 우리 단계평가 문제를 출력해서 한 번씩 풀어보고 말하기도 연습해보고 문제가 똑같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 방식은 같아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같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